최진봉 교수님 이제 목사시니까 또 목사, 집사, 냉담자. 냉담자. 천주교에만 존재하는. 천주교한테 존재하는 예, 성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 계신데 특히 이제 개신교 목회자신데 이번에 임성구 구명로비에 떡하니 개신교계가 사실상 등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목사인데 목사도 비판하시죠. 당연히 비판해야지. 아니 참 이것 보세요. 참 목자, 참 목사. 그러니까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네. 이상한 목사들도 많아요. 이상해. 우리가 뭐 목사라고 하니까 다 괜찮다고 하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한 네. 목사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목사들도 많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사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요 그냥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불법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구명노비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게 목사가 할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불법을 행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걸 빼내려고 윤석열 뭐 김건희한테 연락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목사들이 저희가 하고. 네 그리고 아니 성경에 보면요 이게 성경에서 목회자라고 하면 뭐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요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다 목숨을까지 바쳐요. 죽어요. 막 살해당하기도 하고요.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렇네. 잘못된 부분들 왕 앞에 가서도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하다가 처형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대응하기도 하고. 예. 정의를 위해, 네, 공의를 위해. 그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목사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권력 앞에 가가지고 같이 뭐 안수해 준다고 기도해 주고 뭐 이러고 관계 맺고 친밀한 관계 맺고 그걸 가지고 해서 또 불법적인 일을 요청하고 부탁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정치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꾼. 그건 목사가 아니라 정치꾼이다. 타이틀만 목사지 정치꾼이지 그게 목사입니까?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근데 일이 이제 실제로 있었다면. 지금 이제 한교 쪽에서는 왜 신성한 교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냐 하면서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한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신성해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신성한 곳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뭐 박정호 개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 교회의 원래 개념은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인데 거기에도 예수님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성한 곳이에요. 그 장소가. 뭐 이게 건물이 신성해요?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게 신성한 곳이에요. 건물 지어놓고 의리번쩍하게 지어놓고 구제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교회만 키우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교회가 뭐가 신성한데요? 네. 그건 신성한 게 아니에요. 네. 예수가 떠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신성한 거지 건물 자체는 신성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지. 그리고 범죄와 관련돼서 뭐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압수수색해야지. 뭐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최진봉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네. 근데 뭐 말씀 잘하시네요. 목사님 딱. 근데 원래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건물을 신성시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예배당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좀 예배당은 그냥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면 저 겨울엔 따뜻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선교도 좀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네. 자기들 예배당 사랑의 교회 있잖아 거기 강남에 그 큰 교회. 예, 의리의리한.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 좋아요? 아니 간단하게 만들고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아껴가지고 좀 딴 데 구제하고 성교하면 얼마나 좋아. 네. 그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 그러면은 김정한 목사가 임성근이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한 죄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임성근이라는 자도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네. 그런 기도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 기도하는 거 가지고 내가 뭐 저 사람이 잘못했다 말했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네.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용서해달라는 건 그건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지.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겠지. 네. 그러나 현실에서 지금 이 땅에서 잘못한 법을 어긴 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그 처벌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 처벌은 받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결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용서가 성경 아니라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자기가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자기를 살려달라. 뭐 어떻게 살려줘? 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라고 기도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용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네, 참고로 용서라는 말은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순직한 체해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도 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죄의 용서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까지 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살인자가 나는 하나님과 해결했으니까 괜찮다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예배하러 가기 전에 네가 남의 것을 훔쳤거나 도둑질한 게 생각나면 그 예배하러 오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받고 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럼 뭐가 선후 관계를 똑바로 근데 따져야지. 여기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임성근이 자기 잘못을 용서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살려달라. 그러니까 구명로비 의혹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랑은 관계가 없는 임성근은 오직 자신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명로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 특검이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죠. 뭐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기도한 죄밖에 없다. 기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또 그 뒤에 어떤 의혹들이 도사리고 있고 진실이 뭔지 이걸 좀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기도를 하셨다는데 뭐 전화를 통해서 통성 기도를 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인 거예요. 네네. 아 기도할 때 전화를 통해서 통성기도, 네네. 그렇다고 뜻이 전달될 하면은 수 있게. 그렇죠, 전달될 수 있게. 내가 왜 전화했는지 통성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게 의문이죠. 예. 네. 그래요. 이 종교 얘기하니까 어유 이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눈이 이제 초롱초롱 빛나시더라고요. 최재몽 교수님이. 뭐 다른 건 안 빛나. 그거는 조금 이 피곤하신 모습이 뭐 하는 보였는데 목사님 이 부캐입니까? 목사님 부캐입니까? 교수님 부캐입니까? 뭔 소리야? 이 사람이 보니까 진짜. 눈이 초롱초롱해져 좀 깜짝 놀랐고 자 말씀 잘 듣고 있다. 선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오마이 TV 박종현 스팟 이 순서는 특별하게 저희 슈퍼챗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받고 있습니다. 뭐 다른 순서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그럼요. 여러분의 슈퍼챗. 소중한 응원과 네. 댓글은 슈퍼챗과 함께 받겠습니다. 네, 슈퍼챗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누가 또 많이 들어왔는지 좀 네. 집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시면 구독 또 좋아요 특히 눌러주셔야죠. 좋아요 눌러주셔야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저희가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종교 얘기를 또 이어서 하게 됐는데 네. 통일교 얘기를 좀 해보죠. 자,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네. 실제로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 내부 조언까지 나왔어요. 입당 원서가 떡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전당대 지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 아니 친분 관계에서 그냥 꺼낸 말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실행됐을 가능성 이거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문자 내용을 보면은 네.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해서 이거를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예. 찾아보고 또 띄우겠습니다. 이 찾아보고. 문자 내역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천주평화연합에서 은밀하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권 주자 누군가와 협약이 맺어진 것 같고요. 네. 권성동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윤이라고 하면 윤 전 본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윤계가 당권 장악을 위해서 당원 규정을 바꾸려 할 겁니다. 여기에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통일교가 들러리 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뭡니까? 이거 내부 고발 아닙니까? 내부 고발. 그렇죠.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통일교 전 간부가 이제 외부 인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걸 어쨌든 간에 이제 한겨레에서 취재하고 재구성을 했지만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왜 김건희가 예. 당시에 자신이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통일 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통일 대통령? 네. 통일 대통령 통일교? 네. 이겁니까? 본인이 최재형 목사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통일에 대해서 나서려고 하고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이라는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 네네. 말 최재형 따르면. 목사님 통해서도 통일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네. 있다. 나서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그때 너무 허황된 말이고 그냥 던지는 말인 줄 알았더니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집단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에 가입해서 힘을 실어준 게 사실상은 친윤, 뭐 권성동 이런 것보다도 사실상은 김건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건희 이제 별동대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 네. 보도도 있었고 네. 입당 원서가 진짜 이렇게 딱 실물로 확보가 돼서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또 정말 신빙성이 더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권성동 뭐 등등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통일교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수사를 받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자 진짜 이 문자 입당 원서 이거 보면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사실은 2023년 초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 불출마 선언하면서 통일교의 전대 지원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뒤로도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500만 원 이게 최대한도죠. 네. 500만 원을 후원을 했고 또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 주최한 행사에서 직접 축사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인연이. 끈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통일교하고 윤석열 측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 이런 사람들과 연관성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만 네. 아마 대선 과정에도 이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들어요, 사실은. 대선 그러니까,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뭐 예전에 대선 과정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종교 단체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실체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수사기관에서 그것까지는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네. 의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일과 저렇게 밀접하게 윤석열에게 줄을 대고 윤석열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 김건희에게 뇌물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면 대선 과정에서도 역할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입당 원서까지 내면서 특정인을 대표로 뽑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이 증언에 따르면 권성동이 출마하면 권성동을 이제 대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을.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걸 불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무산이 되긴 했지만 네. 이렇게 입당한 사람들이 그러면 친윤계나 그다음에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안 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사실은 선거에 개입한 문제도 문제지만 네.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게다가 지금 김건희에게 선물로 줬다는 그라프 목걸이의 목걸이. 영수증이 통일교에서 맞아요. 예예 발견됐고. 영수증이 발견됐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샤넬백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거기 영수증 그것도 영수증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 뭐예요? 영수증으로 보관됐다라는 거는 왜 보관하고 있었을까? 사실 그 윤 전 본부장이라는 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이 선물을 준 것으로 처음에 통일교 측에서 그렇게 입장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통일교가 실제로 직접 나서서 이제 김건희 측하고 어떤 로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 사업과 또 그런 거를 위해서 로비를 하다가 또 결국에는 이 당권을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온 건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진짜로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결 통로는 건진법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가 뭐 선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근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뭐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예. 만약에 본인이 잃어버렸든지 자기가 혼자서 그걸 몰래 가지려고 솔직히 이제 배달 사고. 예예 슈킹을 하려고 했다고 치면은 슈킹. 어떻게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인 유 뭐 행정관을 데리고 갑니까? 그거 교환할 때. 그러면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이게 다 보고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 받은 거를 유모 행정관과 같이 가서 교환까지 했는데 그래서 잃어버려? 그렇게 되면은 건진 이거 어떻게 돼요? 법사가 아니라 예. 뭐 천사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죠. 나한테 들어온 선물을 슈킹해? 안 화났을 수 되죠. 있죠. 네. 법사가 아니라 천사라도 네.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김건희 수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김건희 맞을 수중에 것이다. 들어갔다. 네네 그렇게 봐야지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영득 이사가 교환을 통해서 실현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 그때 신데렐라 수사라고 언론에서 이름 붙이기도 했지만 네. 신발 치수가 맞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빨리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궁금해할 필요 없이 8월 6일에 나오면은 그 신발 신겨보고 이런 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그럴 필요 말씀은 없다. 그게 너무 이제 사실 흥미 위주의 어떤 그렇죠. 가십성이지 실제로 그렇게 신발 치수가 맞으면 김건희한테 준 것, 안 맞으면 안 준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환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미 불법 영득 의사가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실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네. 김건희 수중에 영득 의사가 표현이 됐다라고 아하.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